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혀왔죠.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시쳇말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어요. 딸의 죽음 때문에 부모로서 하늘이 무너질 지경이었는데 내가 과연 지금 이 사실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근본적으론 딸 때문이었지만 저의 딸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도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은한 종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미자는 사위 강도진의 권유로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딸을 잃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미자의 모습은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산사의 풍경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조심스레 미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은이도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어요. 연불이라도 올리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실 거예요. 49제를 지내고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도진의 말은 언제나 그렇듯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딸 지은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9일이 되어 가는데도 그녀의 가슴속 허전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지은이는 평소 건강했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경찰도 모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지은이가 이 절에 자주 왔다는 건 몰랐네. 미자가 물었습니다. 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꼭 찾곤 했어요. 저희 결혼 전에도 또 최근에도요. 최근에도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의 죽음 직전에도 이곳에 왔다는 말인가요? 법주사 입구에 돌계단을 오르며 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 퍼진 향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죠. 절 마당에 들어서자 붉은 단풍이 절 마당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빙글빙글 춤을 추며 내려앉았어요. 지은아, 너가 좋아하던 곳에 엄마가 왔어. 마음이 편해지려나. 미자는 마음속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지는 주차장에 차를 제대로 대고 뒤따라오겠다며 미자를 먼저 보냈죠. 잠시 홀로 남겨진 시간, 미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고 난 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느껴왔던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법당으로 가는 길목, 은행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한 스님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스님은 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죠. 이건 미자가 묻기도 전에 스님은 검지를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뒤돌아 법당 뒤편으로 사라졌고 미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종이 쪽지. 미자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쪽지가 불씨처럼 뜨겁게 느껴졌죠. 이게 무슨 말이지? 지은이는 분명 심장마비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셨군요. 도진의 목소리에 미자는 흠칫 놀랐습니다. 급히 쪽지를 주머니 안에 꼭 쥐었어요.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갑자기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미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그저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법당에 같이 들어가실까요? 지은이를 위한 연부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도진이 미자의 팔을 잡으며 법당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눈앞에 방금 전 쪽지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그리고 도진의 손길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도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자의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읽은 쪽지의 내용이 번개처럼 스쳤고 몸은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강서방. 갑자기 화장실이. 미자는 급히 말을 내뱉으며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 법당 옆에 화장실이. 도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미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절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가는 미자의 발걸음은 어떤 때보다 빨랐죠.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거칠게 내쉬어졌습니다. 발목을 살짝 접질렀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그럼 도진이 설마 내 딸을? 미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다정했던 사위, 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한시도 홀로 두지 않고 챙겨주던 도진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 모든 친절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법주사를 벗어나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간 미자는 다행히 막 도착한 버스에 간신히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법주사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는 도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이 미자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미자는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치 악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버스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며 멀어질수록 미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의 진짜 죽음의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법주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후 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손바닥은 여전히 스님의 쪽지를 쥐고 있었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진이 돌아온 거죠. 미자는 황급히 쪽지를 베개 밑에 숨기고 불을 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어요. 장모님? 도진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누워 있었죠. 문이 살짝 열리고 도진이 안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무시나 보네요. 내일 뵐게요. 도진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자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모든 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다정했고 자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님은 그런 쪽지를? 머릿속에서 의심과 혼란이 뒤엉켰죠. 다음 날 아침 미자가 주방에 나가자 도진은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셨네요. 어젯밤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절에 모시고 갔다가 오히려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도진은 여전히 친절했고 미자를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자의 귀에는 모든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도진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먼저 나온 거야. 미자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도진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보려고 해요. 장모님 건강검진 예약해 놨거든요. 모셔다 드릴게요. 도진의 말에 미자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이라니. 갑자기 스님의 쪽지가 떠올랐어요. 따라가지 마시오.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오늘은 지은이 방 좀 정리해 볼까 해서. 미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지은이 물건은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장모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나가 있을게요. 도진이 나간 후 미자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의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수상하게 들렸어요. 왜 지은이의 물건을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했을까? 숨기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 걸까? 용기를 내어 지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딸이 죽은 후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지은이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죠. 미자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부터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기구, 메모지, 영수증,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까지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서랍을 완전히 빼서 바닥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모두 빼내고 책상 안쪽을 살펴보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더 깊숙이 넣어 바닥을 더듬어 보니 이상하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느껴졌어요.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책상 바닥에 이중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무언가 있었어요. 천천히 꺼내보니 작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첫 페이지를 열자 지은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의 일기장.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딸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일기장은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죽기 몇 달 전부터 쓴 것이었죠. 미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돌아오기 전에 이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내 목소리를 듣게 해줘. 미자는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쪽지, 그리고 이제 지은이의 일기장. 미자는 서둘러 일기장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속옷 서랍 맨 밑에 숨겼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고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기장을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자는 손을 떨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은이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먼저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일기였죠. 오늘도 그 사람은 내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후로 난 더 이상 예전의 도진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딸의 글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달 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진이 자꾸 내 도장을 찾는다. 어제는 내 서명을 연습한 흔적도 봤다. 무슨 서류에 사인이라도 하려는 건지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미자의 손이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장과 서명. 무슨 서류에 딸의 서명을 위조하려 했던 걸까요? 더 이전 페이지를 보니 도진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전화통화. 내가 나타나면 황급히 끊는 모습. 주말에는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외출. 이상한 서류 뭉치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닌다. 묻자 그냥 회사 일이라고만 한다. 예전과 다르다. 미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무겁게 내려앉은 돌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생전에 이런 불안감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도진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서류들, 지은이 몰래 하는 급격히 짧아진 통화들, 설명할 수 없는 외출들, 또한 지은이의 의심과 불안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미자는 일기장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른 내용들보다 더 굵게 마치 지은이가 강조라도 하듯 쓴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책상 밑 바닥을 꼭 확인해 달라.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다. 미자의 등줄기로 오한이 흘렀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딸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아. 미자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을 더 살펴보니 도진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지은이가 최근 발견한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도진의 서류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와 상속 관련 서류들이 있었다. 날짜는 미래 날짜로 되어 있었고 서명란에는 이미 내 서명이 되어 있었다. 위조된 내 서명이 무서워졌다. 도진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분명하다. 미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남긴 이 글들, 특히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지은이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내일 법주사에 가기로 했다. 그곳에 계신 해안 스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
도진이 모르게 혼자 갈 계획이다. 이 일기장은 계속 여기 숨겨두고 스님께 어머니에게 전할 말씀을 부탁드릴 것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이 일기장을 찾아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미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그리고 법주사 스님께 미자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겼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미자는 다짐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안전하게 숨기며 미자의 마음은 이제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도진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곧 돌아올 텐데. 미자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불안한 진실을 안고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사위와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미자는 일기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주소를 발견했죠. 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메모와 함께요.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윤다혜는 지은이의 대학 동창이었고 결혼식에도 왔던 친구였습니다. 미자는 이 주소가 딸이 남긴 중요한 단서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도진에게 시장에 간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진은 태연한 얼굴로 장모님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지만 미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한때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배려가 이제는 감시처럼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소지로 향하는 내내 미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딸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만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이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YD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죠.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깔끔했고 벽에는 여러 매물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안쪽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혜. 윤다혜 씨 맞나?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지은이 어머님. 맞죠? 어쩐 일로? 미자는 가방에서 지은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남긴 것 때문에 왔어. 다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누가 따라왔는지 확인하셨어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왜? 다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던 모습이었죠. 어떤 서류들을 제게 맡기면서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서류들 지금도 갖고 있나?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을 보기 전에 지은이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어. 갑자기 쓰러져서.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지은이는 그게 두려웠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일기장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 다혜는 안쪽 사무실로 미자를 안내했습니다.
벽에 붙은 금고를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이가 맡긴 건 이겁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다혜는 하나씩 펼쳐 설명했습니다. 이건 강도진 씨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 계약서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 지은이 서명이 있는데 지은이가 이 서명은 자신이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위조된 거죠. 미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지은이의 서명 같았지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진이 연습한 위조 서명이었을까요? 다혜는 계속해서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서예요. 어머님, 혹시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하신 적 있으세요? 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없어. 그런 적 없어.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어머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했어요. 여기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위조된 거죠. 미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다혜는 마지막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은이 명의로 된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강도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인데 날짜가 지은이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어요. 미자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도진은 지은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이제는 미자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야?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하길 도진 씨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대요. 그리고 더 조사하다가 이 모든 서류를 찾아냈대요. 그러다가 도진 씨와 누군가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자기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얼마나 혼자 괴로워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다혜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은이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어머님께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도진을 의심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미자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다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분이 일부러 미리 숨겨둔 장치 같아요. 지은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미자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도진을 직접 대면할까요? 그건 너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해요. 다혜가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도진 씨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서류들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도진의 범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고마워, 다혜야. 미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널 믿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다혜의 사무실을 나온 미자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다혜에게서 받은 서류 복사본이 담긴 봉투를 꽉 쥔 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 딸이 살해당했다. 이 생각은 미자의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다혜가 복사해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부동산 계약서,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지은이가 남긴 메모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지은이가 마지막에 작성한 메모였습니다. 도진이 위장 등기를 시도하려는 것 같다. 내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몰래 이전하려는 서류를 발견했다. 또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거래의 최종 서명은 아직 안 된 상태. 증거는 그의 서류 가방 안에 있다. 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지은이가 사망하기 직전 그녀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어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아닌 지은이의 개인 재산이었죠. 이게 무슨...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표 계좌 번호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였어요. 지은이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은이가 사망한 직후 누군가 이 거래를 진행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 도진이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망 3일 전 도진의 계좌에서 항공인 중개인에게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었어요. 수취인 이름은 김진수였습니다. 김진수? 누구지? 미자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혜가 보내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다혜는 떠나기 전에 김진수라는 중개인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아마 도진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접촉한 중개인인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지은이의 사망 진단서 사본이었어요. 이미 본 적 있는 서류였지만 다혜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심장마비 추정. 참고사항 질식 흔적 발견됨. 추가 조사 필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의 사망 진단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녀가 받았던 사망 진단서에는 단순히 심장마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법의학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시신을 검사한 의사의 메모였죠. 환자는 심장마비로 추정되나 목 부위에 경미한 압박 흔적이 발견됨.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추가 검사 필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질식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범인이 도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다음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이었어요. 도진은 내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녹음기를 준비해서 도진의 자백을 받아내야겠다. 미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수집하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법원 제출용 서류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도진을 고소하기 위한 서류였어요. 하지만 날짜가 적혀 있지 않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지은이가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했죠. 미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딸이 이런 위험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제 내 싸움을 대신할게.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도진에게 복수하고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휴대폰을 꺼내 다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혜야, 모든 서류 확인했어. 도진이 지은이를 해친 게 분명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 볼게. 잠시 후 다혜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김진수 중개인 확인해 봤어요. 도진 씨와 자주 접촉했던 사람이래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도진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미자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진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먼저 그의 의심을 사지 않아야 했어요. 오히려 그가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배우가 되어야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진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로 미자를 맞이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시장은 어떠셨어요? 미자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응, 좋았어. 채소가 싱싱하더라. 빈 장바구니를 본 도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오셨네요?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음에 다시 가보려고.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며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이도록 노력했어요. 차를 끓이며 미자는 자신의 역할을 연습했습니다. 딸이 죽은 뒤 줄곧 해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역할을요. 강서방 미자는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자는 차를 내려놓고 도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말이죠. 도진의 표정에 미세한 의아함이 스쳤지만 미자는 모른 척했어요. 강서방, 요즘 내가 생각해 봤는데. 미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도 정리해야 하고 지은이 유산 정리도 해줘서 고맙다.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도진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자를 관찰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지은이도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래, 근데 언제 우리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재산 목록 좀 볼 수 있을까? 요즘 자꾸 건망증이 생겨서. 도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마침 잘 말씀하셨네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었어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양평에 있는 펜션에 가서 확인하는 게 어떨까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진이 덫에 걸려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펜션? 거기서 확인하는 게 좋겠네. 언제 갈까? 이번 주말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하룻밤 묵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좋아. 근데 내가 혼자 서류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지은이 친구 다혜가 공인중개사라서 같이 가도 될까?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다예요? 굳이 다른 사람까지 끼워서. 미자는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 생각이었어. 우리끼리 가자. 도진의 얼굴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좋죠. 미자는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난 짐 좀 챙겨둘게. 방으로 돌아온 미자는 문을 닫자마자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딸을 죽인 살인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녀는 끝까지 이 연기를 해내야 했죠. 서랍을 열어 다혜가 준 작은 보이스펜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펜이었지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 장치였어요. 다혜는 이것을 건네며 도진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펜을 손에 쥐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그날 밤 미자는 다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도진이 펜션으로 나를 데려가려 해. 거기서 모든 걸 끝내볼게. 다혜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자백을 받아내셔야 해요. 제가 위치 추적하고 있을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뒀어요. 미자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이틀 그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도진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그가 계획대로 움직이게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이스펜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손가락으로 펜의 녹음 버튼을 확인하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진이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장모님, 준비되셨어요? 출발할게요. 미자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다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가자.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미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리고 지은이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랐어요. 미자는 가방 속에 보이스펜을 꽉 쥐며 도진이 모는 차에 올랐습니다. 덫을 놓으러 가는 사냥꾼처럼 또는 덫에 걸려드는 먹이처럼 양평으로 향하는 도로 위 미자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을 산자락의 붉은빛 단풍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도진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습니다. 미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미자는 이제 그 친절함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 생각. 미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통나무집이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펜션도 몇 채 보였지만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었죠. 여기 어때요? 조용하고 좋죠? 도진이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네. 펜션 안으로 들어선 미자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 그리고 방이 2개 있었어요.
도진이 짐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좀 쉬시다가 저녁 먹고 서류 확인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좋아. 미자는 가방에서 보이스펜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언제든 녹음할 수 있도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로요.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도진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여기 모든 재산 목록이에요.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 그리고 장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목록이에요. 미자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중에는 다혜에게서 받던 위조 서류들도 있었어요. 미자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서, 위조된 서명이 있는 문서들. 이게 다 내 재산 목록이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장모님과 제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죠. 근데 이상하네. 미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명한 적이 없는데.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자는 보이스펜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죠. 강서방, 솔직히 말해봐. 지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미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자도 일어섰습니다. 다 알아. 내가 지은이를 죽였다는 것도,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도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사위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혹함이 스쳤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도진이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있어. 지은이가 남겨둔 모든 증거가. 일기장, 녹음본, 은행 기록까지. 도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쓸어보더니 갑자기 미자 명의의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손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진작에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미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진의 눈에서는 이제 광기가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안 나섰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그저 조용히 내 계획대로 진행됐을 텐데. 도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미자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진의 자백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딸을 죽인 살인자의 실토를. 내가 정말 내 딸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미자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꺼냈습니다. 이거 알아? 도진이 멈춰섰습니다. 그게 뭐예요? 녹음기야.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미자가 펜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이다가 미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리 내놔. 그 순간 펜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고 그 뒤로 다혜가 따라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잠시 미자를 노려보다가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금세 제압당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교차했습니다. 강도진, 당신은 상속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혜가 미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행히 제때 도착했네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이스펜을 다혜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자백이 다 들어있어. 경찰은 도진을 수갑을 채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 슬픔, 그리고 비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해냈어. 미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혜가 미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 지은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펜션 밖으로 나오자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이미 차 안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 같은 미소가 없었어요.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너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도지는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미자는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이제 너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어느 맑은 가을날, 미자는 다시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붉게 물든 단풍이 더욱 짙어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소리가 절 마당을 채웠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도망치듯 달려 내려갔던 그 계단이었죠.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러나 딸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올라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은이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그 소중한 물건. 절 마당에 들어서자 나뭇잎 쓸던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미자에게 쪽지를 건넸던 그 스님이었어요. 미자와 눈이 마주치자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그때 주셨던 쪽지.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스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미자는 스님을 따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스님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오셨었지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요. 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스님을 찾아왔었군요. 네. 매우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죠.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은 어머니가 위험해질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쪽지를 전해달라고.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 피하라는 말씀 듣고 도망쳤어요. 그때 안 도망쳤다면 저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모녀의 인연 그리고 악연까지 모두 맞물려 흐르는 것이지요. 창밖으로 단풍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은이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픔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움과 함께 평온함도 느껴졌죠. 스님, 지은이가 여기 와서 어떤 말을 했나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알아낸 진실과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딸이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죽어서도 이 인연을 끊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모든 증거를 남기고 친구에게 부탁하고 여기에도 와서 준비했던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머니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던 거죠.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지은이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참았던 슬픔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쉽게 씻겨나가지 않으니까요.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미자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미자는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지은이의 일기장을 공손히 올려놓았어요. 지은아, 내가 남긴 말 하나하나 다 엄마가 지켰어. 미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엄마, 이제 잘 살아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편히 쉬어. 미자는 불상 앞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딸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법당을 나서며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 공기가 맑고 차가웠죠. 생명이 깃든 공기. 앞으로도 그녀는 살아갈 것입니다. 딸이 지키려 했던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스님이 미자에게 다가와 작은 염주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지은 씨가 남기고 간 것입니다.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만졌던 물건, 지은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물건. 그녀는 염주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법주사를 떠나며 미자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은 공포와 혼란으로 도망쳤지만 오늘은 평온함과 수용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을바람이 미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손길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딸은 편안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지은아, 사랑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정의 깊이와 진실을 향한 용기가 담긴 이 드라마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